저희 할머니는 위험은 예상치 못할 때 찾아온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집에서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문 몇 개의 나사 또는 작은 물건만으로도 그것들을 생명을 보호하는 방패로 바꾸셨죠. 그리고 하수번 트릭은 그 놀라운 단순함과 비상시에 어떻게 당신을 구할 수 있는지에 놀라게 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1. 통원목 문과 안전 잠금 장치집 문이 속이 비어 있다면 범죄자들은 강하게 한 번만 차도 문을 부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그것들을 무겁고 견고한 통원목 문으로 교체했습니다. 문에는 문틀 깊숙이 들어가는 잠금 장치인 안전 잠금 장치와 작은 강철판을 설치하여 잠금 장치와 경첩의 장착을 강화했습니다. 덕분에 누군가 문을 부수려고 해도 문은 튼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것은 외부 위협을 예방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2. 경첩과 문틀용 긴 나사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튼튼한 문이라도 경첩 나사나 잠금 장치 고정 나사가 너무 짧으면 소용없다는 것을 모릅니다. 할머니는 길이가 3cm에 불과한 모든 짧은 나사를 최소 7-8cm 길이의 다른 나사로 교체했습니다. 벽 깊숙이 박히는 이 나사들은 문을 단단히 고정하는 데 도움을 주어 범죄자들이 잡아당기거나 강하게 눌러 문을 부수는 것을 막습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드라이버와 철물점에서 구입한 몇 개의 긴 나사만 있으면 10분 이내에 집문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3. 광각도어 뷰어 설치 가장 위험한 실수 중 하나는 문 반대편에 누가 있는지 모른 채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항상 현관문에 광각도어 뷰어를 설치했습니다. 덕분에 문을 열지 않고도 집 앞 전체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설치는 매우 간단합니다. 눈높이에 구멍을 뚫고 뷰어를 끼운 다음 조이면 됩니다. 몇 유로와 5분만 투자하면 추가적인 보안 계층을 추가하여 악당들이 순진함을 이용하여 침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문용 보안 막대문이 아무리 잘 잠겨 있어도 강한 밀침은 당신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에서 두 번째 장벽처럼 추가 보안 막대를 설치했습니다. 문을 닫고 막대를 내리면 막대가 문틀에 단단히 고정되었습니다. 구멍을 뚫고 싶지 않다면 금속 막대나 심지어 문 뒤에 비스듬히 세워둔 나무 막대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고 저렴한 방법이지만 낯선 사람들을 밖에 묶어두고 도움을 요청할 시간을 더 벌어줄 수 있습니다. 5. 침실 문용 고무 쐐기 할머니는 밤에는 침실문이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잠금 장치에만 의존하는 대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항상 고무 쐐기를 문 아래에 두었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밀려고 하면 문이 즉시 잠겨서 문을 여는 것이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저렴한 고무 쐐기를 상점에서 샀거나 잘라낸 나무 조각으로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세부 사항이지만 비상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전화할 충분한 시간을 벌어줄 수 있습니다. 예스가 미다디 유리문용 나무 막대. 미다디 유리문은 일반적으로 부수기가 매우 쉽습니다. 할머니는 단단한 나무 막대를 잘라 아래쪽 레일에 완벽하게 맞춤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나무 막대가 제자리에 있으면 잠금 장치가 고장 나더라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렴하고 간단한 해결책이지만 약한 유리문을 견고한 장벽으로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측정하는데 몇 분과 나무 막대만 있으면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는 또 다른 약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7. 해가 지면 커튼 닫기 할머니는 항상 밤이 되면 아무도 집안을 들여다보게 하지 마라고 조언하셨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면 항상 커튼을 완전히 닫으셨습니다. 불이 켜져 있지만 외부인에게 보이는 방은 당신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는지 우연히 노출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행동으로 당신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범죄자들이 당신의 일상 활동을 추적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겐산한 사이치다. 음성 시뮬레이션용 라디오 할머니가 혼자 집에 있어야 할 때 현관문 근처에 오래된 라디오를 켜서 안에서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처럼 소리가 나게 했습니다. 이 작은 소리는 접근하려는 모든 사람들을 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집 안에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했기 때문이죠. 라디오, TV, 심지어 음악을 재생하는 전화를 사용하여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누군가 집에 있다는 환상을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9. 창문 근처 관목 가지치기. 창문 근처의 무성한 관목은 침입자에게 완벽한 은신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곳이 없도록 항상 관목을 조심스럽게 가지치기 했습니다. 낮고 정돈된 생울타리는 정원을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범죄자들이 문에 접근하려면 자신을 노출하게 만듭니다. 정원 가위와 몇 분의 정원 작업만 있으면 되지만 집 주변에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10. 침대 바로 옆에 전화기. 할머니는 항상 유선 전화, 그리고 나중에는 휴대전화를 침대 바로 옆에 두셨습니다. 또한 경찰, 이웃, 가족의 번호를 단축 다이얼에 저장해 두셨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손만 뻗으면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간단한 행동이지만 그것은 순식간에 안전과 위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1. 침대 옆에 손전등과 호루라기 전화기. 바로 옆에 할머니는 항상 손전등과 작은 호루라기를 두셨습니다. 한밤중에 불이 꺼지면 손전등이 길을 빨리 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루라기는 길게 불면 이웃을 깨우고 낯선 사람을 놀라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물건들은 마치 조용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그녀에게 평화로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12. 문을 열기 전에 신원 확인. 할머니는 항상 경고하셨습니다. 제복을 입었거나 직원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주지 마라. 낯선 사람이 문을 두드릴 때마다 할머니는 그들이 언급한 회사나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확신이 들 때만 문을 열었습니다. 짧은 전화 한 통으로 침입 기회를 노리는 사기꾼들이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23. 차고와 집을 연결하는 문은 항상 잠가두기 가장 자주 잊히는 입구 중 하나는 차고와 집을 연결하는 문입니다. 할머니는 차고가 이미 잠겨 있더라도 이 문을 항상 잠가두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범죄자가 차고에 침입할 수 있다면 집에 들어가기 위해 은밀한 은신처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쇠를 한 번 더 돌리는 것만으로 외부 위협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14. 복도를 장애물 없이 비상 탈출 경로로 유지하기. 할머니는 항상 집안의 복도를 깨끗하고 장애물 없이 유지하셨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장애물로 인한 몇 초의 지연이 생사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한 복도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탈출 또는 출구 접근 경로입니다. 15. 비상 가방 준비하기 옷장. 한 구석에 할머니는 항상 작은 가방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안에는 필수 의약품, 중요한 서류, 약간의 현금, 그리고 몇 가지 기본 물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밤에 집을 떠나야 할 경우 이 가방이 빈손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벼운 가방이지만 비상 상황에서 평온함과 안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표유 광고 금지. 표지판 걸기. 할머니는 항상 문에 광고 금지라고 적힌 작은 표지판을 걸어 두셨습니다. 이 겉보기에는 간단한 표지판은 많은 낯선 사람들이 문을 두드릴 정당한 이유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덜 접근할수록 범죄자들이 다른 사람으로 위장하여 관찰하거나 침입 기회를 찾는 위험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항상 신중한 준비가 평범한 집을 안전한 요새로 바꿀 수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고무쇠기, 긴 나사 같은 작은 요령부터 비상가방, 그리고 경비견까지 이 모든 것이 생명보호에 기여합니다.
이 간단한 비밀들은 가장 위험한 순간에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조언 중에서 당신과 당신 가족의 안전을 위해 오늘 어떤 것을 적용하시겠습니까?